안녕하세요. 일과 삶의 균형 맞춤 솔루션을 제안해드리는 창업 컨설턴트 메이랩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수제 샌드위치 전문점으로 4평 가게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단체 도시락, 기업체 케이터링, 그리고 쿠킹 클래스, 창업 전수 수업 같은 이런 업무를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장을 경영을 하면서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경영 법칙이 있는데요. 바로 3331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매출 포인트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락 파트, 케이터링 파트, 쿠킹 클래스 파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비수기에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비수기에 매출이 없다라고 해도 지출할 비용은 똑같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수기에도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을 해서 이 매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바로 3331 법칙인 거예요. 도시락 같은 경우는 보통 3, 4월 달에 성수기이고, 보통 제일 더운 여름철 7, 8월 때는 비수기인데, 저는 이때 쿠킹 클래스를 해서 매출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아이템이 각 30%의 매출을 유지를 하게 되면 비수기에도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그럼 일이 뭐냐면 즉 10%인데 저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템이 영원이라는 게 없거든요. 항상 새로운 아이템들이 생겨나고, 또 소비자들은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언젠가 저희의 30% 이내에 들어올 주력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목표를 정하고 마감 시간을 정해서 스스로 절박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성공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그 비법이라고 하면, 따진다고 하면 저는 스스로 절박함을 만드는 게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경영 노하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작게, 빠르게, 전문성 있게입니다. 우선 작게 시작을 하게 되면 소자본으로 작게 시작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고, 또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경험 삼아 다시 빠르게 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우선 시장에 내놓고 고객의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방향성을 계속 맞춰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 깃발을 잡는 게 중요해요. 빠르게. 그래서 모든 정답은 시장에 있어요. 혼자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먼저 빠르게 상품을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음식 컨셉이 수제 홈메이드 느낌이 나는 음식을 모토로 했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음식과는 차별화를 좀 둬서 사 먹는 음식이지만 집밥 느낌이 나게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기획하에 의도해서 된 거는 아니고 좀 너무 슬플 수도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책을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제가 작가가 된다라는 상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저희 수업 쿠킹 클래스를 하고 있지만 제 차별화가, 왜냐하면 저는 요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쿠킹 클래스를 오래 했던 사람도 아닌데, 후발주자로서 이 시장에서 쿠킹 클래스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별점이 뭔가 찾으려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저에게는 19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그 다른 사람에게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수업이 바로 쿠킹 클래스랑 경영을 결합해서 만든 창업 전수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쿠킹 클래스 작년에도 거의 200명 정도 가까이 창업 수업을 하다 보니 이제 명색의 경영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인데 책 하나 없이 이 경영 수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권위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힘들더라도 꼭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지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난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을 이 지필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원고 지필 마감을 했고 연말 목표로 책을 지금 출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수강생들을 그동안 진짜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소자본 창업은 특히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큰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정말 이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기억에 남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눈빛만 봐도 이분은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나름 그 기준이 생기는데, 보통 보면 눈빛이 달라요. 진짜 초롱초롱 빛나고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보면 이제 수업을 듣고 가서 바로 실행을 옮겨서 지금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큰 사업을 하시다가 부부 같이 이제 큰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 위기를 겪고 다 정리를 하고 그 남는 보증금으로 이걸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나마 지금 케이터링 대관 쪽으로 지금 사업을 잘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자랑스러운 수강생, 제가 정말 어디 가서 많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수강생이 돼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보통 이제 저도 뭐 서민갑부도 촬영을 했었는데 내성적인 것보다는 좀 활동적이고 이런 카메라의 노출도 좀 꺼림이 없고 그러신 분들 보면 지금 훨씬 더 사업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우선 뿌듯했던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서 이런 경영 수업이나 컨설팅을 받으셨던 분들이 첫 주문을 받았다고 연락을 주셨을 때 그때는 진짜 너무 뿌듯하고, 정말 제가 잘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너무 사실 알려준다고 다 잘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문을 잘 하셔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또 잊지 않고 연락을 주실 때 제일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 개인 사업이라는 게 사장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정말 힘들고 외로운 일인데 딱히 기댈 만한 곳이 없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영업자의 어려움, 힘든 부분을 겪어보신 분들만 아시거든요. 공감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감을 잘 못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좀 달래기 위해서 저희 수강을 들으신 사장님들을 모두 다 같은 공간, 그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었어요.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공간에서 그나마 좀 힘들거나 외롭거나 아니면 정보 공유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지금 아쉬운 점을 좀 달래고 있어요. 저희 작년 한 해에만 그 창업 수업을 들으신 분이 200명 정도 되는데, 창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몇 달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수업을 들으시고 창업을 하신 분들의
정확한 수치를 좀 알고 싶어서. 근데 의외로 창업하신 분이 36%밖에 안 됐어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알아봤더니 상호 만들기 어렵다. 그리고 뭐 아이템을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어떤 아이템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컨셉 잡기 힘들다.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런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제가 올해부터는 그 상호까지 사용 가능한 소자본 창업 전수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요 직업이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강조하고 작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트렌드에 맞게끔 빠르게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사실 혼자서 이걸 다 고민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엄청 열심히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해서 실습해서 이 상품을 딱 내놓는 순간 이미 유행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아이템이나 타겟을 잡아서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말 소자본으로 오픈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창업 전수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메일앱은 지금 현재는 양식의 샐러드와 한식의 비빔밥을 결합해서 만든 비빔밥 샐러드 브랜드 빛의 공감, 그리고 그릭 요거트의 샤벤샵 브랜드인 그릭왕자, 이런 샌드위치 브랜드인 그 프렌치 도그, 이런 브랜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사실 사람마다 이제 원하는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나는 밥류를 좋아해, 아니면 나는 빵류를 좋아해. 이런 그 사장님들의 성향에 맞춰서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해서 창업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네,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면 저는 창업을 추천을 합니다. 대신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그 큰 규모의 창업보다는 초소자본 창업을 추천을 해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창업률이 당연히 이게 낮아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건데 전년도 국세청에서 발표한 그 창업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면 오히려 창업률은 높아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제 주변에도 코로나 때문에 경영 악화로 인해서 명예퇴직 하시고 이런 그 창업하신 분들도 종종 있고 이제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람은 뭔가 해서 밥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소자본 창업으로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생활을 좀 이어나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실 창업에는 정답이 없어요. 물론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뭔가 하고 싶을 때 저희가 제일 흔히 많이 하는 게 보통 지인분들한테 이걸 좀 해도 괜찮을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사실 저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경험이 없어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자체는 200%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을 해도 성공률이 50%밖에 안 되는 게 사업이거든요. 본인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한번 밀어붙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대신 작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실패는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필리핀 속담이 있는데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고 해요. 저희가 사업을 하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그 생각대로 일단은 추진을 해보시고 또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항상 배우시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사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